네, 선거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시작은 다소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지수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AI주들 또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류용빈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보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DNC 미디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동사의 대표 IP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이 공개돼 관련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은 웹소설 원작의 웹툰으로 출시돼 전 세계 누적 조회수가 무려 143억 회를 기록한 인기작입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 크런치롤이나 국내에서는 애니플러스, 왓챠 등의 채널을 통해 방영을 시작해 일기 흥행 여부를 확인 후 2기 제작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마블을 통해서 1분기 중 관련 게임 출시도 앞두고 있어 기대가 큰 모습입니다. 장중 상한가도 터치 후 신고가를 경신한 후 DNC 미디어가 10위에 랭크했습니다. 다음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앱스토어인 GPT 스토어가 이번 주 내로 출시된다는 소식에 관련 기대감이 국내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가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 언어 모델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챗봇을 개발 혹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트 소프트가 보유한 협업 플랫폼 팀업도 기업용 메신저를 기반으로 그룹피드와 일정 등 업무 관리가 가능하고 AI 챗봇으로 결제봇과 통계봇, 검색봇 등으로 활용 가능해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9위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네페스아크입니다. 갤럭시 S24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채택됐다고 하는데 두산 테스나와 함께 LB세미콘과 엑시노스 테스트 물량을 수주한 이력이 부각돼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올해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전체적인 물량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8위는 네페스아크입니다. 네, 10위는 DNC 미디어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 대표 IP를 꼽히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번 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공개 예정된다는 이제 소식에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DNC 미디어 웹툰 성장성 속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대해봐도 될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우선 이번에 나온 이슈는 아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키울 만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원래 기존에 나왔던 신작이 이제 확장형이니까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건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만화책 보면은 칭찬받으셨나요? 거의 없죠. 네. 네. 근데 지금은요, 웹툰 시장이 무려 2030년도에 80조 원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통계 집계로는 6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웹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건데 또 결국 웹툰 시장에서 그런 큰 시장 속에서 킬러 콘텐츠를 계속 다수 확보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출시할 수 있는 기대 높은 회사라고 한다면 아마 국내에서는 DNC 미디어가 탑이지 않을까. 그런 장기적인 잠재력 있는 성장성은 계속해서 주목이 된다.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그런 성장성이 훼손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좀 더 기대치 못 미쳤던 거죠. 보통 웹툰 하면 20-30%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낮은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좀 훼손됐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런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영업이익 실적, 그래서 점진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방금 애니메이션 얘기했던 게 그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다수의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굿즈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콘텐츠 쪽으로 확산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대감. 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DNC 미디어처럼 이런 웹툰 시장에서 주목한 AI가 주목될 수 있어요. 바로 번역이라는 게 이제 AI로 된다면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DNC 미디어는 장기적으로 좋은 산업 속에 속해 있고 그런 만한 경쟁력 있는 회사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 오늘 이제 단기 상승은 어떤 그런 이슈가 좀 더 폭발적으로 몰이가 되면서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입장이라면 충분히 더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DNC 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진짜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이 이슈와 함께 강하게 오늘 상한가를 찍긴 했습니다. 좀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은 아쉽지만 앞으로 좀 실적적으로도 챙겨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이스트소프트도 볼까요? 지금 오픈AI의 그 GPT 스토어 이슈로 지난 거래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의 탄력이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트소프트가 지난 거래 오늘 모두 상한가를 찍었는데 유독 강한 탄력의 그 힘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세의 탄력성이 상당히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그리고 하다못해 초전도체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이어서 테마가 조금 더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GPT 스토어의 어떤 테마로 이 시장이 이쪽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GPT 스토어 여러분들이 정말 사용해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려면은 GPT 유료 결제를 한 달 3만 원짜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PT 스토어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추가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사용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왜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테마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시장이 눌리는 와중에 좀 더 틈새의 어떤 수급들이 테마로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각각의 어떤 설사 고의 펀더멘탈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GPT 스토어의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 것으로 놓고 본다라면 결국 이 현상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신규 접근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뭐 GPT 스토어 이 테마 관련된 이스트소프트 이틀 연속 상한가 된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8위 네페스 아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뭐 실질적인 수혜주다 뭐 증권사 분석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죠. 이 삼성전자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 두뇌로 이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하고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채택했다는 소식에 또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데 네페스 아크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 파트너님? 일단 그 이제 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은 정확히 팩트가 있고요. 가능성 있는 추정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페스아크는 팩트일까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대감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발로 뛰어서 갔다 온 게 아니니까. 근데 충분한 가능성 있는 연계성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이 패키지 테스트 업체들이 있는데 두산 테스트나 하나마이크로나 네페스아크나 이 기업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이라든가 또 기존의 메모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이 더 주목될 때 이 패키지 업체들은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건 TSMC와 대만 업체들을 보더라도 반도체 생태계를 보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네페스아크는 기대 심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온디바이스 쪽이 나온다면 이 테스트 물량들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 원래 이 네페스아크라는 회사는 자회사 중에 네페스 라웨라는 회사가 있는데 PLP예요. 그러니까 WLP는 원판에서의 패키지 테스트인데 PLP는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각형이니까 효율성이 더 높겠죠, 생산적이. 그런 부분에서 주목이 됐던 회사인데 기대치만큼 주가가 못 갔어요. 그 이유는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 퀄컴에서 불량칩이 물량이 나와서 물량이 해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구책을 안 하고 또 뭐 수장도 변경도 하고 경영 혁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본다면 PLP께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더 빠르게 전개가 되고 개발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큰 상승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공시 내용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인데 30년짜리예요. 34,750원이 전환가이거든요. 그 투자자들은 거의 손해 안 봅니다. 그렇다면 그 큰 규모의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네페스아크 이번에 시동 건 것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아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아프리카 TV입니다.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에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돼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악굿, 이세계 아이돌, 왁타버스 등 유명 스트리머들이 연이어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확정하면서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플랫폼명도 숲으로 변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장중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조금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7위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의료 AI 솔루션 전문 기업 뷰노입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제시하는 딥카스와 뇌 MRI 영상 뇌 영역 분할 위축 정도를 정량화하는 딥브레인이 있는데요. 올해 딥카스 선진입 의료기술 지정 시 본격적인 비급여 매출 증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딥브레인의 미 FDA 허가 획득을 통해서 향후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딥카스와 딥브레인 모두 성장해서 내년 분기 흑자 전환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7위 아프리카 TV부터 또 진단 이어가 보죠. 트위치 1위 스트리머인 이 우악굿이 이제 아프리카 TV로 확정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오늘 얼마나 오를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28%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좀 상승분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15%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스트리머 이적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50% 증가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증권사에서도 다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탄력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 트위치에서 좀 상위 스트리머들이 이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한다라는 얘기는 지난 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주가는 상승의 트리거는 리포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상기 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리면서 리포트가 나왔고 그러면서 시세가 좀 갭상승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오늘 좀 밀리는 와중에서 어느 정도 좀 이슈를 가지고 있고 좀 기술적으로도 돌파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TV로 수급이 조금 더 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 이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쌉니다. 주봉 차트를 놓고 보시더라도 오른 게 거의 없는 상황이죠. 올해 실적 추정을 봤을 때는 퍼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트위치 철수로 인해서 트위치에 있는 이 스트리머 10명이 있다면 이 10명 모두가 다 네이버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10명 중에서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어찌됐든 간에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좀 수급이 쏠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터진 상황이고요. 의미 있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시장 질이 안 좋다 보니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오늘의 거래 터진 시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뷰노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10배 가까이 오른 뷰노죠. 국내 대표 의료 AI주. 올해 이제 처음으로 손익분기점 달성할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큰 종목인데 뷰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수정 박사님? 정말 좋은 그 멘트를 해주셨어요. 올해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지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실망감이 나올 그렇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네.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갈까 말까 시동이 꺼질까 이런 지금 딱 그 주가의 그 상황이 밸류에이션이 딱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대치는 AI 의료기 앞으로도 이 회사를 비롯한 뷰노나 루닛이다. 한 가지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뷰노는 심정지 쪽, 그다음에 루닛은 유방암 쪽 대표적인 것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이 재무 상황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고 혁신적인 거거든요.
이런 의료 분야에서 AI가 적용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비노 같은 경우는 이제 딥카스 쪽에서 25년도인가에 FDA 승인 여부가 또 기초가 주목되니까 이런 세계 최초 기대감에 대해서 오르는 건 맞는데 관건은 이제 재무 상황이에요. 네. 매출은 증가된 게 맞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해외 매출이 증가된 건 루닛 정도 외에는 대다수의 AI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매출이 좀 증가했지 해외에서는 사실 큰 영향이 아니라 크게 뭐 미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도 개선이 됩니다만 더 폭발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좋은 얘기는 다 알겠지만 과연 이것이 재무 상황과 연계해서 봤을 때 주가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냐 네. 아니냐 고민되는 시기거든요. 이건 잠깐 차트를 한번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신다면 제가 아쉽게도 안 잡힐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설명 뷰노 같은 경우나 루닛 다 마찬가지가 작년 10월 달에 눌렸던 저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저점을 깨지면 정말 추세의 이탈이 될 수 있으니까 강한 이탈이 됐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하나 더 아침에 새해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많은 전문가님들이나 방송 나오신 분들이 500%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템버거가 아니고요. 1년간 전년도 종가 상승 대비 500% 이상 상승한 종목을 다 찾아보시면 거의 98% 정도는 그 이듬해 주가 상승이 100%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전년도에 1000% 이상 상승한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는 초반에 기대치를 높게 잡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정말 요즘 이 강연회 하시는 분들 다른 전문가들도 제가 이거 하도 방송에서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많이들 찾아보셨나 봐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직접 차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본인이 통계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뷰는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접근할 때 반드시 리스크의 기준점을 잡고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도 뭐 김성 이사님도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지난해 좀 강하게 시승했던 종목들은 일단 그만큼의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반등을 할 때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에 대해서 많이들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챙겨가는지 그 가시화 여부를 주목하는 만큼 뷰노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실적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다소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IR센터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 삼성전자가 드디어 내일 오전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실적은 어떨지 시장 전망치 먼저 살펴보시죠. 이 삼성전자 2023년 4분기 매출은 70조 3,601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하되 0.1% 정도 줄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3조 7,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작년 한 해 동안의 분위기별 변화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참 쇼킹했었습니다. 영업이익 6천억 원대로 급감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2분기에는 소폭 나아졌고 3분기부터는 다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4분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3조 원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와 관련한 투자 의견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먼저 SK증권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선 컨센서스 대비 낮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 한 해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기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장기적인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하나증권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시죠.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죠. 이 낸드 부분의 상향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이 메모리 부분의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적 추정치도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컨센서스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삼성전자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주 신고가 이후 조금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계속해서 빨간불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0.1% 오르면서 7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과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살짝 또 체크를 하고 갈까요? 지금 영업이익은 3조 7천억 원대 컨센서스, 매출은 70조 원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메모리에서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적자를 축소하면서 개선에 대한 여지를 보여주느냐일 텐데 관전 포인트 최 시장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포인트는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결국 디램에서 흑자 전환이냐. 네네. 결국 메인은 디램이잖아요.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이 메인이거든요. 군만두가 아니듯이. 디램 부분에서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이 된다면 불만 얼마 전까지도 감산을 해야 되나 마나 고민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판매 단가 인상과 출하량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가동률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상반기는 매우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게 포인트고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좀 살짝 미스가 나면요? 미스라가 난다면 기대치만큼 사실 보여주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기대치에서 예를 들면 완전 반전이면은 좀 걱정스럽겠지만 네. 살짝 미스 나면 살짝 스크래치 정도니까 네. 뭐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방향성에서의 정방향이 가는 방향이 지금 생산 감산에 대한 효과고 디램이 앞으로 좋아지는 쪽은 우호적인 건데 잠시 주춤하는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그것이 너무 큰 폭으로 괴리가 네. 크다면 조금은 주가의 하락 변동 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기대감은 메모리 쪽에서의 좀 회복을 보여주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속속 나오는 만큼 내일 실적 발표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센터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장의 종목 상위 순위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이어서 5위 열겠습니다. 5위는 지노믹트리입니다. 올해 다수의 성장 모멘텀들이 존재해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대장암 보조 진단 검사 얼리텍스의 식약처 정식 허가와 보험 등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늦어도 내년에는 건강보험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돼 매출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광암 보조 진단 검사 얼리텍 B 역시 보험 코드 획득을 통해서 미국 보험사들과의 파트너십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OLED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9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동사는 OLED 전략 제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OLED 공급도 선방하면서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4위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실적 발표 시즌의 시작을 알린 LG전자와 삼성전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불안과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 기업들의 성적표인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부문이 LG전자는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사업이 실적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여파 악화로 지난 상반기 내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돌면서 LG전자에도 밀렸었는데요. 지난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늘면서 개선세를 보여왔고 4분기부터 반도체 손실폭이 크게 개선돼 향후 실적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3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입니다. 네, 5위는 지노믹트리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관은 매수세에 이어지다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노믹트리 올해 좀 얼마나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성우 이사님? 네. 일단은 이제 지노믹트리의 경우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장암과 이 방광암 쪽에서의 어떤 검진을 위한 의료 기술이
다시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얼리택시라고 하죠. 대장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간 8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돈이 만약에 건강검진을 적용을 받게 된다면 돈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시장에서 퍼지다 보니까 오늘같이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국 시장에서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만약 보험 코드를 받게 된다면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가정입니다. 될 수도 있다, 된다라면은 상당히 큰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주가가 오늘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결국은 뭐 주가 자체가 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노미틀의 경우에도 좀 좋게 보시는 어떤 수급이나 시각들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에서는 지노미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조금 더 뻗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지노미틀이 뭐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신규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림을 가졌다가 신규 매수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의 움직임,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노미틀이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올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올라요?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뭐 CES에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나 자체적인 본업이 제대로 돌려 세우는지가 이제 추세적인 힘을 이끌 수 있을 테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올해는 좀 착한 이미지로 멘트를 하고 싶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워낙에 제가 안 좋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너뿐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는 바로 교체 교체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포인트는 그겁니다. 신기술 개발 뭔가 앞서가는 건 항상 LG가 좀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사업하는 업체잖아요. 이익을 보여줘야 되고 경영성과 투자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투자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했는데 상장되고 나서 이 얘기 기억하실 텐데 단 한 번도 그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시총 높은 기업 중에서 사실 상장되고 나서 자신의 신고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찾으라면 이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양치기 소년도 3번 하고서 그 다음에 늑대가 진짜 나타났는데 20년 넘게 양치기 소년이 된 기업이에요. 그럼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모여가지고 뭐 공매도에 대한 이런 것도 하지만 진짜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이 모여서 주주총회 참여해서 뭐 경영성과를 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오늘 올라온 것이 주목할 게 아니라 올해 또 1조 3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조 3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앞두고 나서 주가에 대한 어떤 희석이 될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또는 아니라 작년에 이자 비용이 전년 전보다도 20% 이상 또 증가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 계속 늘 텐데 계속 투자금만 모아서 그거를 소위 말하면 상쇄시킨다? 이익을 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들의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작년 BOE 같은 경우가 무려 11조 넘게 투자했습니다. 과감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업계에 우리나라 추격하고 있는데 사실상 크게 기술적 격차도 나지 않을 뿐더러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에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저도 환골탈태해서 정말 좋은 성장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약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보고 저점 매수하겠냐 그러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올라가면 어떡하냐. 굳이 안 샀을 뿐인데 뭐 올라간다고 배 아플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LG디스플레이 주주분들은 좀 더 주총에 참여해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관심을 너무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뭐 앞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아까 디램 쪽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 삼성전자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먼저 이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적 때문에 밀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우리 LG전자를 보는 이유는 솔직히 전장 사업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가전 때문에 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알짜 사업인 전장 사업부를 또 떼어서 또 상장할 수도 있다더라라는 루머가 또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없어져야 할 것이 이건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LG가 결국 또 LG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꼬는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회사 측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전장 사업부 떼어내서 상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LG전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렇게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LG전자를 보시는 것이 맞고 이번에 나온 실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환율입니다. 외국인들이 환율 플레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환율에 주목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실적 삼성전자의 이 IR 부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이 좀 앞서 나간다 싶으면은 이제 불러다가 너네 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떨어지면은 다시 또 불러다가 너무 낮게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가이던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서프라이즈나 뭐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디램이 어떤 사업부가 얼마 전에 바닥을 찍고서 돌아서는지를 먼저 볼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을 만족을 시킨다라면은 그 다음 보는 것은 미래겠죠. 올 한 해 과연 AI 폰이 잘 팔리신지 아니면 어제는 그 코로나 이후로 3년, 4년 이후에 이제 다시 가전제품이 다시금 또 교체 주기 수요가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갤럭시 AI에 대해서 또 새롭게 공개하는 그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바닥을 단단하게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현대기아차도 많이 밀리지 않겠습니까? 네. 밀리는 이유가 결국은 연말에 들어선 배당 차익 거래대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누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소위 펀더멘탈 종목들,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뭐 실적이 되었든 아니면 성장성이 되었든 앞으로 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 포인트를 잡으시고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매수를 접근하고 어떤 섹터를 좀 중립적인 관점을 봐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기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대형주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유튜브에서도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보고 갈까요? 네, 일정도 일정이지만 이제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님께서 한진이 전체 1등으로 실적 발표했어요 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한진 4분기 컨센서스를 웃돈 양호한 실적 발표해줬습니다.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이제 직구 메인 배송을 담당하는 만큼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한진도 그렇고 사실 CJ 대한통운 최근에 잘 갔다가 그 추세는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진의 경우에 오늘 실적 발표하고도 큰 움직임이 없는 만큼 이런 물류 관련해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푸콜님께서 수창이 형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많이들 반기고 계신데 네. 요즘 방송에서 삼성전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이닉스가 좀 조용해졌다. 하이닉스 어째요? 라는 말씀과 함께 숙향이님께서도 새해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생각만큼 가지 않고 계속해서 빠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삼성전자 앞서서 계속 짚어봤으니까 우리 반도체의 오빠 SK하이닉스를 워낙 이제 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SK하이닉스 어째요에 대한 답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군님 하면 이순신 장군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고려 역사를 좀 다루는 역사들이 콘텐츠들이 많다 네, 보니까 고려 거란 전쟁. 네, 양규 장군에 대해서 또 알겠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전에 양규 장군 있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그런 관계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주춤하는 거가 아닙니다. 서로 시총의 어떤 밸런스, 네. 패시브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올해 SK하이닉스는 결국 고성능 반도체, 결국 AI 시장이죠. 이 AI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가 무려 많게는 5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DDR5가 드디어 작년에 CPU 사파이어 래피드 나온 다음에 저음이 그 전년도 2% 침투했고 작년에 한 8%까지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그 2배의 성장, 20% 넘게 침투가 되니까 이런 성장의 방향성에서 본다면 결국 SK하이닉스는 제가 2021년도 정확히 10월 달에 9만 원대 왔을 때 20만 원 목표가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저는 목표가가 꼭 간다, 절대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 방향성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은 현재도 변치 않는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IT 중소형주 내에서 요즘에 왜 HBM이라든지 관련해서 잘 갔던 종목도 쉬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좀 가장 이렇게 쉴 때 사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그 질문 잘하셨는데 저도 HBM에 작년 정말 많이 갔잖아요. 네. 과연 그 주식을 지금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새롭게. 소부장? 네. 네. 저는 그 주식들이 못 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주식들의 눌림을 사는 것보단 네. 전통적으로 강한 소부장 기업 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1월 첫 해부터 강했던 종목들은 일본의 지진 때문에 반사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반도체 업체가 메모리가 가면 전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어디에? 원익큐엔시라든가 네. 뭐 하나머티러즈인가. 아, 부품 이제 막 소재 이런 쪽으로 보시죠. 생산량이 증가한다는데 당연히 갈 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미세 공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어려울 거 없어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더 미세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작고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그 공정이 필요하면 시각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각 공정 관련된 기업은 또 KC텍이라든가 CMP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소부장 업체들을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네. 그런 기업들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긍정적인 또 하이닉스를 비롯한 소부장 쪽에서 가지 않았던 부품과 소재와 관련해서도 생산 확대에 대한 그 수혜를 기대해 보자. 또 관련주 꼽아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또 2위와 1위는 어떤 종목이 찾아 있는지 지금 바로 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삼성 SDS입니다. 오는 1월 25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클라우드 매출 고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제한적인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 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차기 먹거리 사업인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플랫폼 패브릭스와 AI 결합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 관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 SDS입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총칙법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사업 모멘텀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1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LG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300억 원대였는데 지금 LG전자 3,125억 원대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컨센서스를 사실 좀 대폭 밑돈,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일단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일단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전장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위 진단 들어가 볼까요? 2위는 삼성 SDS입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주가도 잘 지키고 있었고 4분기 실적 기대 또한 긍정적인데 무엇보다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성과를 얼마나 회수해 나갔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지금 자리에서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삼성 SDS의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스마트 물류예요. 근데 해외 직구 배송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한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한진이나 대한통운은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단계 하청 수준이라고 본다면 실적으로 그 중간 단계에서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그 물류 관리를 직접적으로 다 해주는 업체가 삼성 SDS거든요. 첼로스케어라고. 이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실적이 매출 자체는 크지만 이익적인 부분에 조금은 기대치 못 미쳤거든요.
이거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출 성장세나 스마트 물류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삼성에서 클라우드에서 거의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클라우드 시장은 어떤 분들이 온디바이스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안 되는 거 아니냐. 온디바이스는요. 응애야 하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애기고요. 클라우드 시장은 이제 막 커가는 성인이 되는 청소년기거든요. 한참 클 거예요. 그런데 올해 무려 해외에서 클라우드 시장에 150조, 130조 수치 제가 좀 헷갈립니다만 그 규모의 시장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삼성 SDI를 비롯해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을 보면 굉장한 그 수급이 몰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이 기업만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KT도 마찬가지고 통신 3사도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고 KIN, NX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는 게 주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급마저도 강하게 있어서 그 부분이 있다. 높은 성장성인데 클라우드 국내 기업들 작년에 보면 연평균 30%, 35%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2년 연속 해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인데요.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약 9% 넘게 있거든요. 상속세 내셔야 됩니다. 내실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팔아도 사실상 지배구조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기왕이면 높게 올라갈 때 팔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간은 올해랑 내년 정도거든요. 그럼 이 기간에 그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본다면 본격적으로 사업 부분도 성장성이 주목되는데 그런 모멘텀까지 기대된다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계속 이어지면서 충분히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클라우드와 스마트 물류 사업 기대 속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네이버,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 속 이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죠.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나왔었는데 카카오는 지난해 이제 경영자 사법 리스크 등으로 좀 위기가 있었죠. 올해부터는 이제 성장성에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호 이사님? 네, 빅테크들 보시게 되면은 정말 주가가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그 빅세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빅테크라고 우리가 소위 일컫는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챗GPT 스토어 관련 AI 섹터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낙폭과 대 메리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PBR 밴드를 제가 항상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네이버가 1.2배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딱 주가가 1.2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PBR 2.1배 수준이 거의 밴드 하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2.1배 PBR 밴드 하단을 깨니까 그것을 다시금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수급을 이런 것만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조금 더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AI의 어떤 실질적인 모멘텀만 놓고 본다라면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들과는 솔직히 경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카카오보다 낫다라는 평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카카오가 이 AI 시대에서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GPT인가요? 추가적으로 카카오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기대를 시장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카카오의 경우에는 내부 집안 단속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과연 이 네이버가 미국 빅테크들을 어떤 AI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와 그림을 시장으로 하여금 던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의 주가 상승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이다라고 제한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지노믹 트리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상훈 이사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